네. 자, 주식회사 3일 패션 실행하시고 교재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금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자금 관리의 뒷부분 어음과 수표 관련 거래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금 관리 평가하실 때도 지금 우리가 자금 관리에서 풀어봤던 문제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온다 하는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현금 과부족에 관한 거 앞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현금 과부족 문제 제가 출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드 사용한 거, 카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카드 대금이 회사 통장에서 이체되었을 때의 회계 처리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그것도 한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제4절에 있는 어음 수표 관리 여기에서 또 두 문제를 냅니다. 어음 수표 관리. 그래서 어음에서는 이제 지급어음에 관한 거, 받을어음에 관한 거 이 문제를 한 문제씩 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음 관리에 대해서는 이론 공부하실 때 매출 채권에서는 받을어음을 여러분이 공부하셨고, 그리고 매입 채무에서는 지급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공부했었어요. 이론적으로 공부하실 때 그때 거기서 정리했던 것을 오늘 이제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음 관리하기 지식을 한번 읽어보면요.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우리가 수취인이라고도 합니다. 발행한 사람이 수취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한다. 네, 여기서 발행인, 수취인 하면 이제 개인 간의 그런 거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업 간에도 그렇게 어음을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한 회사가 수취한 회사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우리가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어음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약속어음을 물품 대금으로 받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받을어음 매출 채권으로 보는 받을어음이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용지를 수령해 가지고 물품 대금으로 우리가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이제 매입 채무에 있는 지급어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요즘에는 말이죠, 어음 용지라는 것을 잘 안 씁니다. 세금 계산서도 종이 세금 계산서를 이제 거의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음도 마찬가지로 전자어음을 주고받고 이 큰 기업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 간에는 지금 종이로 된 어음들을 주고받기도 합니다만은 큰 기업들은 어음도 우리가 메일이 다 이메일 쓰잖아요. 그렇죠. 어음도 이메일로 주고받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어음도 마찬가지로 전자어음을 우리가 은행에서 받아다가 그것을 발급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표에는 자기압 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요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바로 자기압 수표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은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기압수표를 받았어도 차변의 현금, 자기압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압수표는 현금의 대용 증권입니다. 현금과 똑같은 거예요.
회계상 현금이에요. 자, 그런데 당좌 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좌 수표는 기업이 발행한 수표예요. 자,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 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과 기업이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당좌 수표 하면은 기업이 발행한 수표. 수표 용지는 은행에서 받아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당좌 수표는 더 많이 쓰여진 것 같고요. 예,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하게 되면은 그 뭐 수표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계좌이체 이런 것을 더 많이 써가지고 당좌 수표 거래는 과거에 비해서는 흔한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시험에서 당좌 수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면은 당좌 예금에서 인출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당좌 수표 당좌 수표는 아닌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당좌 예금. 자, 이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과 관련이 있어요. 당좌 예금과. 그래서 아까 자기합 수표는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합 수표는 개정 과목이 현금이다. 근데 당좌 수표는 현금이라는 말이 아직 없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음 관련 거래의 회계 처리, 그래서 받으름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여기 표로 한가득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앞에 이론에서 보관시, 결제시, 부도시, 배서 양도, 할인시 이거 다 이론 때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분계 형식 잘 여러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에 관련된 회계 처리.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수령했다라고 하면은 어음을 등록하는 작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회계 처리는 아닌데 어음을 즉 입력을 해놔야 우리가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 어음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 어음 이렇게 됩니다. 결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당좌 예금에서 주로 인출되었다라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업들이 우리가 수표가 만기가 된다든가 어음이 만기가 되었을 때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당좌 계좌에서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그 설계를 해놨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 시험에서 보통 예금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당좌 예금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표 관련 회계 처리 한번 보세요. 자기합 수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현금입니다. 자기합 수표를 수령했다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에요.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합 수표를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이에요. 대변의 현금. 자, 그런데 당좌 수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좌 수표. 자, 당좌 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수령했다. 그때는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고 발행한 회사가 다른 회사예요. 타인.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개정 과목이 현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당사 발행 당좌 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개정 과목이 현금이 아닙니다. 당좌 예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수표를 받은 거래처가 은행에 제시할 거 아닙니까? 은행에 제시하면 우리 회사의 예금 계좌, 당좌 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좌 예금 대변이에요. 현금이 아니다 이거죠.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당사 발행 당좌 수표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 아닙니다. 당좌 예금이다. 그 수표가 은행으로 가지 않고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 예금이에요. 차변의 당좌 예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 여기서 당사라는 말은, 당사라는 표현은 우리 회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사가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사가 발행한 수표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급했으면 대변의 당좌 예금, 그 수표를 받았으면 차변의 당좌 예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든가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현금이에요. 받아도 현금, 주어도 현금, 받으면 차변의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수표 관련 계정 과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음 관련 그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그 메뉴들이 있습니다.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이런 거. 제가 이제 아마 받으러음 현황을 인쇄하시오 이런 문제 냈을 거예요. 지급어음 현황 인쇄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조회해 가지고 인쇄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 어음 직계표는 어음을 아까 은행에서 받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음을 만약에 10장을 받아왔다라고 하면은 그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음 등록을 해가지고 어음 등록해 놓으면 어음 직계표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걸 어음의 수불관리 현황이라고 그래요. 어음 직계표는 어음의 수불관리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장부입니다. 또 일일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장부가 있는데요. 일일자금 명세서 하루하루에 자금 관련 거래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일일자금 명세서. 그래서 그날 하루의 거래, 자금 관련 거래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조회해보는 수행과제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해보면 되겠고요. 자, 183쪽 밑에 수행과제 어음 관련 거래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1번 전자어음의 수령. 전자어음을 수령했다라는 말은 은행에서 어음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음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자, 저는 이제 전자어음의 수령이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수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외상 매출금을 동전 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하였다. 어제 여러분들 전표관리 시험 볼 때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를 제가 문제를 냈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입금전표 작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해서 여러분 입금전표 썼을 거예요. 자, 이 거래는 외상 매출금을 뭘로 받았냐면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어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언짢은 일이죠. 이런 것도 실제로 거래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오늘 외상 350만 원 오늘 외상대금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 데일리룩이라고 하는 거래처로부터. 그럼 오늘 35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든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어음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음으로. 근데 어음이 뭐라고 써 있느냐? 자, 3일 패션 귀하 350만 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언제? 내년 1월 10일 날 국민은행 중부지점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350만 원 돈이 내년 1월 10일까지 묶인 거잖아요. 예. 그럼 내년 1월 10일이라는 것은 또 상당히 오랫동안 한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회사가 오죽 어려우면 지금 350만 원 돈이 없어서 6개월 후에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괜히 불안한 겁니다. 예.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가 보다. 예, 그 안에 이 회사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예, 뭐 이런 지경이 되면은 아마 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 다 조사하겠죠. 그래가지고 다 무슨 채권을 이거 외상대금을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이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받아내야 되나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처음 회사를 다녔던 회사를 한 3년 차에는 이런 영업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영업을 한 게 아니고 영업을 관리하는 업무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전산 업무만 했어요. 그 안에 영업 관리를 전산화하는 거, 사무자동화하는 거를 했는데 우리 업무과 팀 안에 채권 담당자들이 있어요. 이 채권 담당자들 일은 순 이런 일들입니다. 네. 영업사원들은 열심히 팔면 됩니다. 물론 채권도 책임을 지긴 해야 됩니다만은 열심히 일단은 뭐 많이 팔아야 되니까 영업사원들 보면 무조건 많이 팔으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뒷감당은 누가 해요? 예, 그 채권 담당자. 예, 채권 담당자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래처가 있다. 예, 그러면 뒷조사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법률 관계 뭐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 관련되는 그런 쪽에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다 뒷조사해 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바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죠. 이거 여기서는 뭐 350만 원입니다만은 실제에서는 그 당시에도 350만 원은 큰 돈이에요. 큰 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런 거래는 이렇게 기쁜 거래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외상매출금하고 어음하고. 근데 어음은 지금 전자어음이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은 차변의 기록이 될까요? 대변의 기록이 될까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대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변이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음을 받은 것은 계정 과목이 뭐였죠? 받을 어음이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받으러움이니까 받으러움도 자산이잖아요. 차변에 오는 자산은 증가예요. 그러니까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가면 자산 감소예요. 자산 감소. 받으러움도 자산, 외상매출금도 자산. 자산이 차변에서는 증가하고 대변에서는 감소하는 거니까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자산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산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데 뜯어보면은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외상매출금이 받을 어음이 됐기 때문에 매출채권 안에서 변동이 일어났어요. 변동이.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위험한 매출채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작은 기업에서는 그냥 구두로 일주일 후에 결제하겠습니다. 길게는 한 달 후에 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늦게 결제해 주는 거예요. 다음 달 입금시켜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큰 기업에서는요, 신용 거래를 하려면 미리 약정을 다 해야 됩니다. 회사와 회사 간에 단가는 어떻게 하고 결제 방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상매출금이에요. 약정에 의해서 다음에 지급하기로 한 것들, 이게 다 외상매출금인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음으로 받았다. 자,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세요. 자, 전표 입력을 하고 이 어음이라는 것은요, 받으러음 이렇게만 계정 과목으로 총 원장에 기입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음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인데 무슨 기록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놔야죠. 언제가 만기고 은행이 어디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표를 한번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요. 날짜는 거기 어음을 발행한 날짜가 거래 날짜입니다.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3번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차변이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110번이죠. 받으러음이. 자, 받으러음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꼭 코드가 나타나도록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일로 검색하십니다. 1002번 대일리 룩이죠. 자, 받으러음의 적용은요, 나중에 자금 관리를 하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네. 입력하더라도 어차피 좀 있으면 지워집니다. 다른 걸로 바뀌니까. 받으러음의 어음 관련 적용은 일단 그냥 패스 하시고 350만원 차변에다 입력하겠습니다. 3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4번 입력해서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은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108번이고요. 외상매출금도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가 나타나도록 입력을 해야 돼요. 똑같은 거래처예요. 1002번이 나타나야 돼요. 1002 하고 엔터 쳐도 되고 데일리룩을 코드에서 검색하고 엔터 해도 됩니다. 적요는 이제 외상매출금을 받으러음으로 회수했다는 5번 적요 쓰면 좋습니다. 5번 적요. 외상대금 받으러음 회수. 자, 대변의 금액은 350만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장에는 반영이 됩니다. 네, 받으러음 차변, 외상매출금 대변에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받으러음 외상매출금은 전부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는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 어음에 관한 자금관리, 받으러음 현황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받으러음 현황에는 어음 번호, 만기한 날짜, 지급할 은행 이런 것 등을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입을 하는 것이냐, 받으러음 줄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F3이라는 키가 있어요. 저기 하얀 키보드에서는 FN 키를 누른 상태에서 F3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F3 키를 까먹으셨다 그러면 여기 받으러음 줄을 클릭하고 기능 모음에 가면은 여기 자금 관리라고 있어요. 기타에 자금 관리. 자금 관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F3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자, F3 누르면 밑에 이렇게 아까 분계 보였던 그 밑으로 받으러음 관리가 또 보입니다. 받으러음 관리.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걸 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자, 어음 상태는 여기 메시지 보면은 1번은 보관, 2번은 회수인데 우리가 이제 보관한 거죠. 오늘 받았으니까 보관해야죠. 그래서 보관이라고 하시고 어음의 종류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코드를 클릭해 보시면 약속이라는 어음하고 약속이 일반 상장, 당좌, 가계, 기타, 전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전자어음의 경우니까 전자어음의 경우는 6번 해야 돼요. 6번. 어음의 종류 중요합니다. 어음의 종류를 정확히 안 해놓으면 어음 번호가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음의 종류 전자로 해놓으시고 어음 번호는 거기 그 어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시험에서도 이렇게 어음은 사진을 꼭 보여줍니다. 근데 이 숫자가 말이죠. 굉장히 길어가지고 입력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부여하면 됩니다.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예요. 그 다음에 숫자를 보시면 연, 월, 일이에요. 연, 월, 일. 그 8자리가 2023년 6월 10일 그 어음을 발행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 국민은행이 은행 코드예요. 국민은행이 004예요. 그래서 004, 그 다음에 2023, 0610 이건 날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머지 9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일련 번호라고 합니다. 일련 번호. 그래서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이 입력하게 되면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음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 번호에다가 004 2023 0610 1234 56789 그리고 엔터합니다. 자, 수치 구분해 보시면은 자수라고 되어 있으면서 발행인이 여기에 있는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로 그대로 오죠. 자수라는 것은 위에 입력한 거래처가 발행했다라는 것이 자수입니다. 시험에서는 계속 자수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타수라는 것도 있죠. 밑에 보시면 메시지에 2번 타수, 타인이 발행한 어음이다 이런 뜻인데요. 타인이 발행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데일리룩이 발행한 어음을 지금 받았어요. 사진을 보면 분명히 여기 발행인이 데일리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발행인이 NC백화점이 발행했다. 발행인이 만약에 NC백화점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데일리룩에서 NC백화점에서 받은 어음을 우리 회사한테 줘. 여기에 이제 여기는 데일리룩 귀하가 돼 있겠죠. 데일리룩 귀하. 그리고 여기 발행인은 NC백화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럼 뭐냐면은 이걸 배서양도라고 그래요. 데일리룩이 NC백화점에서 받은 어음을 우리 회사한테다가 양도한 거예요. 우리 회사 외상매출금 대금 갚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배서양도한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여기를 우리가 타수 해주고 발행한 회사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발행한 회사는 이제 NC백화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받으러 온 문제에서 아직까지 타수로 시험을 낸 적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자격 시험에서는 자수로 문제를 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발행한 날짜 이제 6월 10일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만기일로 넘어가셔가지고 어음에서 만기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일. 이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를 입력하세요. 2024-0110 2024-0110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급은행, 지급은행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래처 등록할 때 은행 등록 딱 2개 해놨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지급은행이니까 국민은행 클릭하고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은 지점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중구 지점이라고 입력하고.
예, 그리고 엔터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아까 비워두었던 적용란에 이렇게 우리가 자금 관리한 내용의 일부가 적용란에 표시가 되고, 여기에 입력된 내용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받으러움 현황으로 장부가 만들어져요. 받으러움 현황.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받으러움 현황을 보게 되면은, 받으러움 현황에 가보면은 요 어음 번호 이렇게 되고, 어음의 금액은 350만 원짜리 어음을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음 관련 거래는 이처럼 말이죠. 회계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금 관리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주제가 만기 도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 만기일에 입금이 되었다. 자, 작년에 그러니까 거래처 멋쟁이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뭘로 기록했을까요? 받으러음으로 기록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정과목이 받으러음이에요. 이것이 만기가 됐어요. 만기. 오늘이 지금 6월 20일이라는 얘기예요. 만기가 오늘이 되어서 국민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요 240만 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요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계정 과목은 두 개입니다. 받으러움과 당좌예금. 두 개 다 자산이에요. 자, 두 개의 자산 중에 증가한 것은 차변에 기입해야 되죠. 예, 차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뭘까요? 예, 당좌예금이죠. 예, 당좌예금. 증가한 것이 차변. 감소한 것은 대변에 가야 돼요. 대변에 받으러움이 가야죠. 받으러움. 이것도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당좌예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받으러움은 자산 감소입니다. 거래의 결합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상당히 기쁜 거래죠. 받으러움이라는 채권이 이제 현금성 자산이 됐어요. 당좌 예금은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현금성 자산. 당장 현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당좌 비율이 아주 좋아지죠. 현금성 자산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제 만기 날짜가 이날이니까 6월 20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를 6월 20일로 바꿔주시고 3번 차변부터 할까요? 차변의 당좌예금은 10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정과목 코드를 101번과 103번은 좀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101번 현금, 103번 보통예금. 그 사이에 있는 게 당좌예금이에요. 102번이.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넣어야 됩니다.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예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드가 국민 엔터 98001. 적요는 그 받으러움을 당좌예금으로 추심했다라고 하는데 2번 적요 쓰면 딱 맞아요. 받으러움 당좌 추심. 금액은 240만 원. 엔터 하시고 대변. 대변은 이제 받으러움이죠. 110번 받으러움. 거래처는 받으러움을 누가 발행했어요? 멋쟁이가 발행한 거니까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멋쟁이가 돼야 됩니다.
멋쟁이. 자,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끔 어음의 거래처를 여기 지급지로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거래처가 아닙니다. 예, 거래처 아니다 이거예요. 거래처 아니에요. 이거 은행은 거래처가 아니에요. 거래처는 여기가 거래처예요. 여기 발행한 데가, 발행한 회사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당좌예금 국민은행, 받으러움도 국민은행 이렇게. 그래서 왜 받으러움이 거래처가 국민은행이죠? 예, 그러면 여기 국민은행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국민은행이다. 아닙니다. 이 어음의 받으러움, 지급어음, 어음의 거래처 반드시 거래처라는 거. 받으러움은 발행인이 거래처예요. 발행인이. 그래서 멋쟁이가 거래처가 되어야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래요. 자, 받으러움의 적용은 이제 우리가 어음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고요. 금액은 대변에 24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신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또 클릭하시고 F3을 누르거나 기능 모음에 가서 자금 관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받으러움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음 상태가 맞는가를 좀 다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어음이 만기가 된 건데 할인이라고 돼 있어요. 할인이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만기는 4번이죠. 이걸 4번으로 고치세요. 네, 만기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됐다는 것은 작년에 받았을 때 우리가 어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초기월 다 해놨어요. 작년에 받은 거. 여러분 기초정보관리 입력하면서. 그래서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냥 찾아주면 돼요.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입력을 했던 거니까.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만기라고 했고 여기 날짜를 6월 2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6월 20일이 만기인 것을 지가 딱 자동으로 찾습니다. 6월 20일 날이 만기인 게 3개면 3개가 보일 거예요. 그 중에 맞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딱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선택. 만기는 어음 번호만 선택해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만기 처리가 이렇게 끝나요.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번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만 쉬었다 할게요. 네.